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익입니다. 우울증이나 화병, 강박증 같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위기나 실패를 피해갈 수는 없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난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 졸업에 각종 고시를 두루 패스한 엄친아들도 정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실패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인생에서 탄탄대로만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는 작은 실패에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전혀 실패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을 실패라고 자기 혼자 해석해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객관적으로는 큰 실패나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도 또 전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실제 현실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자신이 우울증이 생겼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삶의 위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임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병들의 치료 역시도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중 종종 제가 환자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정말 마라톤 경기를 찬찬히 떠올려 보면 여러모로 힘이 되는 세상 이치와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얻을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꼭 1등으로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도 처음부터 맨 앞에 달리지 않습니다. 초반, 중반 레이스까지 1등을 못한다고 안달복달하거나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 20대 환자들 중에는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나 처지가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는 현실을 직면하면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이런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과정에서 강박증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예컨대 중학교까지 전교 1, 2등만 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 후 성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강박증이나 기면증, 불안장애, 만성두통 이런 병들이 와버리는 시기입니다. 42.195km라면 그들의 인생은 이제 겨우 5km에서 10km 정도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1등 혹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그만큼 되지 못하면 세상이 모두 끝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곧잘 아예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못할 거면 더 이상의 레이스는 의미가 없다라며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세상을 흑백 논리로 뭐 아니면 도식의 사고죠. 결국 레이스를 포기하고 싶은 갈등이 고조될 즈음에 강박증과 우울증이라는 명분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를 이유로 학업 포기나 자퇴 등을 선택하려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봉착한 크고 작은 문제로 더 이상의 레이스는 의미 없다는 식이 됩니다. 순위에 대한 조급한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마라토너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오버페이스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부분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 신기록이 경신된 마라톤 경기들을 스포츠 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도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100m 구간별 속도 차이가 거의 없을 때 세계 신기록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빨랐다가 어떤 때는 느렸다가 하면 좋은 기록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컨대 1000명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300등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주변에서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막 달려나갑니다. 그럼 내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350등, 400등 이렇게 조금씩 밀려나겠죠. 이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낼 수 있는 평균 속도를 오버해버리고 그 선수들을 쫓아가 내 등수를 유지하겠다고 조바심을 내면 결국 내가 오버페이스가 되고 나중에는 더 뒤처지는 성적표를 받게 되겠죠. 이때 내 중심, 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어떨까요? 결국 중반 어디쯤에서 오버페이스를 한 친구들이 뒤처지고 내 등수가 다시 쑥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당장의 내 위치를 내 주변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이게 자꾸 마음에 착시를 일으킵니다. 성인들의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더 잘났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못났다 싶었던 친구들이 나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못나 보이고 레이스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착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때 나보다 뒤처져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앞으로도 나보다 못할 거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입니다. 역으로 지금 내가 뒤처져 있다고 해서 그들보다 계속 못날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 되려면 그런 비교 자체에 마음의 시선을 온통 빼앗겨버리면 안 되겠죠. 내 마라톤 능력에 맞게 내가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가만 살피면 되겠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부유한 미국의 뉴요커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더라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바로 내 주변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비교입니다. 내 친구보다 성적이 잘 나와야 하고 내 친구보다 결혼을 좋은 데를 가야 하고 옆집보다 더 빨리 아파트 평수를 넓혀야 하고 내 동기보다 더 빨리 성진해야 하고 늘 이런 식으로 내 주변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톤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옆에 비슷하게 뛰고 있는 선수, 만약 내가 300등이고 내 옆에 301등, 299등이 함께 엎치락 뒤치락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몇 등을 하게 될지가 과연 이들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과 상관없이 얼마나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을까요? 이들은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내 옆에서 함께 레이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조금 앞서 있다고 그들보다 내가 계속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뒤처져 있다고 그들보다 못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계속 그런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들을 이기고 싶다는 마음에 레이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조급해서 페이스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결국 어느 순간엔 내가 레이스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울증이 오겠죠. 지금 내 옆에 있던 사람이 1등으로 가고 나는 200등, 300등으로 골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우울증에 빠져야 할까요? 나는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그나마 100등을 했다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야 합니다. 또 1등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건데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부지기수일 텐데 말이죠. 우리는 공부든 직업을 찾는 일이든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1등으로 내달리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는 조급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1등을 놓치는 순간에는 왜 공부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마저 상실하고 맙니다.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42.195km라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완주해내는 것 아닐까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끝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굳이 1등으로 내달리지 않는 거죠. 금메달 따는 선수들도 자기 페이스만 유지하다가 경기 후반에 기회를 봐서 치고 나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선두권 경합을 하던 선수들이 오히려 뒤처져 버리는 경우도 많죠. 처음부터 1위로 나가면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첫째, 바람과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더 힘을 많이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현명한 선수들은 2위권에서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외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심리적 이유입니다. 자, 1위로 달리는 선수는 그 시선을 어디에 두게 될까요? 자기 앞에 선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 수백 미터 앞에 도로의 끝부분을 보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2등은 어디를 볼까요? 3등은 어디를 볼까요? 바로 내 앞에 선수의 뒤통수나 발끝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눈앞에 목표만 향해서 달리는 것과 아니면 수백 미터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달려가는 것과 어떤 것이 심리적 부담이 덜할까요? 먼 거리 앞을 내다보는 것은 훨씬 더 마음이 먼저 부담감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이치가 바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를 실천하는 태도와 연관됩니다. 우울증이 오는 분들은 당장 목표가 너무 큽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당장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치고는 너무 멀리 있는 것만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금방 실천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또 조금 노력해도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좌절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에이 오늘 이거 좀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생겨서 결국엔 포기를 하게 되죠. 자신이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를 자꾸 한순간에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저 멀리 있는 목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 앞에 주어진 목표만 보면서 한 발 한 발 달려나가서 그게 1km가 되고 또 10km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급할수록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10km를 한 번에 날아가려는 큰 결과만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에서처럼 당장 수백 미터 앞의 큰 목표나 최종 결승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바로 내 앞에 선수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런 부담도 적고 덜 힘들죠. 그렇게 그냥 매 초, 매 분을 성실하게 달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10km를 지나고 어느 순간 결승선에 다가와 있는 거죠. 우울증이 잘 극복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것은 이 같은 심리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당장 손에 잡으려 애를 쓴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한 발 내디디는 것이 굉장히 작고 쓸모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내가 이뤘으면 하는 큰 목표나 기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정작 그 목표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당장에 한 발씩 내딛는 건 하지 않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목표는 신경을 아예 꺼버려야 됩니다. 그저 바로 내 코앞에 있는 작은 목표만을 착실하게 쫓아가면 됩니다. 당장의 등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시간과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내 앞을 초스피드로 달려가는 이가 있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정말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까요? 내가 굳이 꼭 그들보다 더 잘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나대로 달려가는 것이고 내 능력껏 살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나보다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것 또한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인생일 뿐이니까요. 재벌들은 한 해 주식 수익만 몇 천억씩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런 게 크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대신 내 동기가, 내 친구가, 내 이웃집 엄마가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더 못나 보인다는 생각에 더 속상해합니다. 왜 재벌들과는 비교하거나 신경 쓰지도 않는데 내 주변과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까요? 어차피 내 주변 사람들도 재벌들이나 마찬가지로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각자의 인생 마라톤 레이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0명이 달려가는 마라톤 레이스에서 1등 할 사람은 1등 하는 것이고 100등 할 사람은 100등 하는 거죠. 나는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끝까지 달려서 최고 몇 등을 하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맹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평생의 걱정은 있지만 하루아침의 근심은 없다. 논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먼 헤아림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이 두 가르침은 같은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 마라톤이라는 조금은 긴 관점에서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달려가면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죠. 지금의 실패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인생 역정에서 보면 중간 과정을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드는 단검질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처럼 멀리 보는 헤아림이나 평생의 걱정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불안해지겠죠. 주변에서 조금만 나를 앞질러 가도 걱정이죠. 그래서 당연히 가까운 데 근심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고시생이든 큰 목표가 바르게 정해졌으면 그 목표가 당장에 이루어질까 말까는 이제 신경을 꺼야 합니다. 대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달려가고 있고 달려왔는가만 스스로에게 따져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아니면 한 달 뒤에 당장 성적이 올라가고 모든 상황이 다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차가 존재하겠죠. 이때 당장의 등수에 일희일비하면 정작 오늘 달려가야 할 일들에는 집중을 못하죠. 오늘 겨우 이거 해서 뭐 별반 달라지겠어? 라는 마음이 파고듭니다. 오늘 하루 기껏 달려나가고 난 뒤에 또 내 등수를 떠올리면 금방 지쳐버리죠. 오늘도 내일도 그저 오늘 하루만 충실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면요. 반드시 그 노력의 대가는 나타나겠죠. 삶이 어렵고 우울하다 여겨질 때는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왔으며 어떻게 달려왔고 또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조금은 더 큰 관점, 전체 레이스를 감안해서 보신다면 현재 난관을 극복할 더욱 힘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